1년 전 6.13 지방선거 결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참패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혼란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추스르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됐던 인사가 바로 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김병준 전 위원장입니다. 8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황교안 대표 체제가 수립된 이후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얼마 전에 귀국을 했는데요. 김병준 전 위원장 직접 연결해서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미국에서 돌아오신 게 6월 예, 초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 예, 달쯤 지났습니다. 어떻게 예. 지내셨어요? 오니까 또 일이 좀 많아지네요. 네네. 글도 좀 정리하고, 음, 강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하루도 뭐 쉬실 날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스케줄만 예, 보더라도.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도 바쁘겠어. 아닙니다. 귀국하신 이후에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데요. 유독 예, 경제에 초점을 맞추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면요? 예, 뭐, 다른 문제도 지적할 게 많겠습니다만, 네. 역시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좀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영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네네.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가족들 사이에 그 계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계획, 플랜. 네네네. 네. 아버지는 계획이 있어요. 아들 음, 보고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네. 그 계획이 없죠, 사실은. 그 영화 속에. 계획이 음,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획이라고 한 게, 네. 굉장히 그 진짜 허망한 것을 계획이라고 내놓는데 사실상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네. 우리의 지금 기업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꿈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음, 그야말로 아버지 세대보다도 못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첫 젊은 세대들. 네. 그래서 제가 경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 지금 예,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에 한 번도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었던 예, 것 같고 사람들이 예. 특별히 이번 정부가 무엇을 그렇게 실패하고 있다 보십니까? 다들 말하자면 기대치에 못 미치게 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앞에 정부들하고 또 다른 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예를 있을까요? 들자면 네. 그러죠. 다른 나라들이 호황을 누릴 때도 우린 뒷걸음질했고요. 이제 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 그 기본적인 그 이유가 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두통이 오는데 네. 그 두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심장이 안 좋다든가 혈류가 안 좋아서 지금 두통이 오는 건데 네. 이 처방을 잘못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두통약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지나치게 노동 중심적인 정책들, 주 음. 52시간이다, 최저임금제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꾸 그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 비대위원장 들어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음. 모든 걸 국가 권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 국가 네. 권력, 국가는 뭘 해주면 되는가 하면 네. 이런 저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보호기능, 네. 복지라든가 네네. 사회정책이나 이런 데 좀 신경을 쓰고 네. 그다음에 기업은 좀 자유롭게 네. 노사 간의 자율에 의해서 네. 또 그다음에 시장의 그 서로 그 자율적인 책임 구조 음. 경영을 잘못하면은 채권자나 주주나 투자자가 책임을 묻는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자꾸 정부가 개입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네네. 투자 마인드가 줄어들고 음. 자꾸 투자가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일자리도 줄어들고 네.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죠. 네. 김병주 전 위원장님 아까 예를 든 것이 노동 중심 정책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예, 제가 최근 기사를 보면은 이번 정부 들어서 과거보다 거의 같은 기간에 한 3배 예, 정도의 그러니까 민주노총 등등 해서 노동계가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만큼 말하자면 노동계의 그 기대를 더 키워놓은 거죠. 오히려요. 예, 기대를 음. 엄청나게 키웠고
결국은 공동 정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이제 됐고 그런 상태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 정권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저렇게까지 시위를 할까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예, 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여를 했는데 예, 지금보다 더 와야 될 거 아니냐. 네. 정규직, 비정규직 그 정규직화 해준다 해놓고 왜 안 해주느냐.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그러니까 요구 사항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 약속 자체가 네. 아까 제가 생각하면 좀 무리한 약속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일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본이 예, 이른바 예, 경제 보복을 시작을 예, 했습니다. 왜 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참 이건 일본이요. 네.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네. 자유시장 경제의 또 자유무역의 그 원칙을 일본이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네네. 정치적인 것을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국제사회에 이게 무역 질서나 그 또 자유경제의 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되고요. 네. 그런데 하나 이제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소위 말하는 한일 관계 악화, 네네. 그다음에 일본에서의 반한 감정 이런 것이 음.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한 데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좀 준비를 하고 또 분석을 좀 했었어야 됩니다. 음. 제가 비대위원장 마지막 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일본을 하루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네네네. 일본의 정관계 인사들을 만났는데 네. 그 반한 감정이랄까 이게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곧 무슨 음.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느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구나. 완전한 그건 신뢰 뭐, 부족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의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네.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그냥 방관하는 거 아니냐. 음. 그리고 그 방관하는 이면에는 네. 지금 현재의 소위 한미일 동맹체제,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한미일 동맹체제고 또 한쪽에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또 협력체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말하자면 남쪽의 협력체제와 북쪽의 협력체제가 사실은 좀 때로 부딪히고 그러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해체하기를 아니면 이런 대립구도가 완화되기를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 같고 음. 그렇게 생각하는 속에는 기존의 한미일 관계가 그 협력 구도가 약화되거나 네. 아니면은 부서지기를 오히려 더 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의구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과의 관계 개선 혹은 한반도 평화 체제 관련해서는 트럼프 네,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서 가고 있고 안보 측면에서 네, 본다면은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반대한다고 하면 무작정 네. 그쪽의 어떤 뜻을 따라가기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갖다가 원하면서도 네. 우리가 분명히 원하고 통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일 관계는 그 속에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동북아의 평화적인 구축은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음. 저는 설명해 줄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 만일 그런 구상이 있다면 네. 단호히 그 설명을 해서 네.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네. 문제의 근본을 제거하는 것이지 음. 지금 무슨 우리가 국민적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네. 또 그다음에 단순히 어떤 기업들에게 고통을 덜게 해주는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사실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네,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 네. 발언의 어떤 타이밍이나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네. 사실은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양국의 지도자가 저는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로가 위협적인 발언만 계속 할 게 아니라 네네. 그 양국 지도자들 간에 오해가 있으면 좀 풀고 네. 그러면서 일종의
상호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서로 위협하는 것이 제발 좀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예, 최근에 자유한국당 그 비대위원장으로 계셨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왜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결국 저도 책임이 있어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네네. 어떤 가치정당,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는 네네. 그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네네. 좀 따가운 질책을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의 좀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네. 새롭고 뭐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 나쁜 것을 덮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눈에 안 보이는데 네.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계파 문제라든가 계파 갈등이라든가 이것이 국민들 눈에 자꾸 보여질 수밖에 없고 네네. 또 당 운영도 자꾸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사실 위원장님 맡으시면서 예, 이 친박, 소위 말하는 개파를 해체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셨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 다시 친박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저도 참 그 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오해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탕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소위 말한 아이노믹스라든가 이런 새로운 경제 철학을 내놓음으로써 그걸 좀 덮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치정당, 대한정당의 그 고민을 네.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위원장님, 이번 주 금요일에 대구에서 이 대구 경북 징검다리 포럼을 창립한다 들었습니다. 예, 예. 여권의 대선 주자죠. 김부겸 의원 지역구, 바로 대구 수성갑인데 여기 출마하신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떻습니까? 내년 4월. 저는 사실 제 고민이 지금 무슨 제가 출마를 한다 안 한다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출마한다 그런 고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네. 지금 우선 우리 경제가 너무 답답하고 국가 운영 상황이 답답하니까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분들 네. 이야기가 네네. 대구 정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상처로 그냥 끝날 수는 없다. 어쨌든 우리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역인데 네네. 이 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 우리 중앙 정치나 전국 정치의 한 축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제 바람들을 전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네. 꼭 제가 출마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되고 또 안 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 상황이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가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쭉 시간이 가면서 네. 우리 정치권에 또 당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거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포럼은 네네. 저를 생각해서 만드는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네네. 제가 그 포럼을 만들거나 또 주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워낙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님이 가시는 그런 모양새가 됐군요. 저는 오히려 제 생각은 조금 더 하더라도 좀 뒤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분들 마음이 좀 급한 모양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은 늘 유동적이고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출마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무슨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간에 한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 당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네. 또 그다음에 국가에서 녹을 먹었던 사람이고 네네. 또 한 사람의 지식으로서 국가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가 됐든 제가 덕을 보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희생이 됐든 네. 봉사가 됐든 마다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